자, CTP5구 내일 허가 신청을 한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딱 예상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오늘은 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개인 큰 손들 양도세 회피 물량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외인하고 기관만 배불려 주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신청을 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내일 허가 신청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매도세가 좀 증가하고 있죠.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좀 밑으로 밀리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재료 소멸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큰 손하고 외인하고 기관이 벌이는 판인데 이 컨센서스가 좀 잘 이루어진 그런 움직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이 개인 투자자들 이런 움직임에 크게 동요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11시 22분자로 나왔는데 자, 셀트리온 내일 코로나 항체 치료제 허가 신청 4달 시판 이렇게 나왔죠. 단독으로 아시아경제에서 CTP5구 내년 1월 달에 출시 가능 치료제뿐 아니고 백신 역할도 기대한다. 지금 29일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구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 보건당국이 허가를 할 경우에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가 탄생하게 되는데 1월 말부터 치료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내일 식약처에 CTP5구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 신문에서 밝히고 있죠. 이 조건부 허가 승인을 위해서 식약처에 제출할 임상 이상 결과는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고 25일날 임상 이상 투약을 마친 뒤에 한 달간 지난달 25일 그리고 한 달간 데이터 분석을 해왔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에서는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식약처가 4주가량 검토한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폭 180일에서 40일로 단축을 했지만 이보다 더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도 며칠 안에 국산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사용 승인이 접수되고 다음 절차 진행될 것이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죠. 치료제와 백신 접종을 앞당기겠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당국이 공휴일 포함해서 4주간 검토와 허가 절차 진행하면 CTP5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쯤에 출시 가능한 거죠. 조건부 허가가 승인이 되면 즉시 의료 현장에 사용할 때 이미 10만 명분 물량 생산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에서는 식약처에서 큰 문제 없이 승인을 하게 되면 1월 말부터 시판이 될 것이다. 항체 치료제는 경증 환자 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중증에 이르게 되는 주된 요인인 장기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 일주일 만에 바이러스 검출치가 최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항체 치료 일주일 전에 항체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 백신 수급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치료제뿐 아니고 백신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자, 권기성 이 연구개발본부장이 이 감염된 환자의 바이러스를 즉각 중화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지금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항체 치료제는 즉각 중화되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항체 반감기인 2, 3주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백신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죠. 오전에 오르다가 거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외인하고 기관들의 이런 뭔가 컨센서스가 좀 잘 맞아 떨어진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양도세 회피 기준일이죠. 양도세 회피 기준일이다 보니까 이 개인 큰 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계속 늘어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 1시 10분인데 개인이 2,200억 정도, 이거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쯤 되면은 많이 팔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 쪽도 이제 개인이 팔고 있죠. 개인이 쭉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파니까 이 개인이 파는 거를 기관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자, 오늘 하루고 지금 동부에서 40만 주나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내일 승인 신청할 거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니까 여기에다 대고 어쩔 수 없이 얘들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매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러면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이거를 재료 소멸 쪽으로 유도를 하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얘들은 어차피 힘이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매도량을 조정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료 소멸로 지금 인지를 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외인하고 기관들이죠. 공매 세력들이죠. 공매하고 외인 기관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오늘은 마음대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식이 또 나왔고 내일 신청하겠구나. 그건 뭐 이미 알고 있죠. 저런 소식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내일 아니면 모레 신청입니다. 오늘은 신청하면 안 되는 날이죠. 신청했다 소식이 나오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설 만한 강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소식이 일단 흘러나왔는데 어쨌거나 사실 뭐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개인 큰 손들의 물량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무려 40만 주나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게 결국은 외인이죠.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 지금 보시면 자, 실시간으로 보시면 이 셀트리온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받고 있죠. 개인이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팔고 있고, 이런 대량 체결 라인을 보면 대량 체결 쭉쭉 던지면서 엄청나게 던지고 있죠. 이렇게 던지는 거를 외인은 계속 받아주고 있고, 이 기관 쪽은 기관하고 또 세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은 한번 크게 밀 때 같이 한번 살짝 밀어주죠. 같이 좀 밀어줬다가 다시 또 걷어들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장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흔들어 대게 되면은 뭔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물량까지도 같이 나오게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이 외인하고 기관들은 어쨌거나 이 개인 큰 손들의 물량을 계속 다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이 받겠죠.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피 물량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은 개인들이 다 가져가는, 일반 개인이 가져가게끔 하진 않겠죠. 잠깐 하루 맡아 놓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진행이 될 건데 그걸 일반 개인한테 그냥 넘겨주는 일은 그런 일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할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루 맡아주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접근을 못하게 또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해관계가. 동부증권 쪽에서는 매도를 해서 어쨌거나 이제 나와야 되니까 주가가 지금 떨어지든 말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얘들은 어차피 회피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키를 잡는 거죠. 키를 잡은 상태인데 이 외인하고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장중에는 계속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게 좋겠죠. 장중에는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 좀 떨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동부증권 회피 물량들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장중에 더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런 소식이 나와도 승인 신청해도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제약도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많이 밀렸죠. 그리고 좀 밀리면 밀리면 돌아서 하고 있지만, 이 장 아직 마감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주는 이런 부분은 높은 가격에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지금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양도세 회피 물량하고 관계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왜 이러지? 지금 승인 신청 이제 내일 한다는데, 그럼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이건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들어올 겁니다. 막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외인하고 기관은 여기서 더 밑으로 빼면서 받기에는 조금 다시 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럼 내 거 물량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내려서 파동을 좀 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이 33일선을 한번 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주 호재입니다. 무조건 호재죠. 무조건 호재고, 그게 이제 재료 소멸이다라고 한번 페이크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이 승인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뭐 1년 정도 걸린다, 아주 오래 걸린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아직 멀은데 또 나올 거 없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신청하고 나서 한 달만 있으면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죠. 결과가 나와서 승인이 돼 버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 CTP 오고 프랑스에서만 먼저 연락이 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텀이 길지가 않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깐 그런 페이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만 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돼서 승인이 났다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크게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여기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면은 이 저가 매수세가 아마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내일 되면은 이 개인 큰 손들이 이렇게 외인하고 기관에게 또 일반 개인에게 맡겨놓은 그 물량들을 찾기 위해서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매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플러스 이 개인 큰 손들이 맡겨놓은 부분 다시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 동시에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내일은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요거는 페이크성 주가 누르기,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외인하고 기관이 이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개인 큰 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무조건 물량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이 마감될 때쯤 되면은 이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정도 되면은 이 외인하고 기관들은 사서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 이 개인 큰 손들은 여전히 마지막에 더 힘을 써가지고 많이 밀어내려고 할 거고, 그런 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강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개인 큰 손이 들어오는 이 한 축이 다시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